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정치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국회 정보위 관련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지금 북한에서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걸 알면서도 숨겼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번지수를 좀 잘못 찾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왜요? 이번 사안은 정부가 숨겼느냐 또는 숨기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첨단 정보 자산을 통해서 북측의 동향을 관찰하고 있고 이것은 보안이 생명인 첩보 사안입니다. 시시콜콜 야당에 알려주거나 또는 보고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래서 파악을 했더라도. 예, 문제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장대로 지금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대비도 저는 충분하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이 된 건 팩트입니까? 제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언론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많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 조금 전에 의원님의 그 발언에서 뉘앙스만 읽으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하여간 정부는 파악했다. 그게 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파악했다에 그러니까 밑줄 치면 되는 거죠. 예, 비본질적인 것을 문제 삼아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그걸 그냥 그 전제로 깔고 한번 그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는데, 네.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북한의 의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여주기, 다음으로는 압박. 즉 다시 말해서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 상황에서 예. 북한은 뭔가 보여줄 게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압박할 카드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여주기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도 지금 뭔가 보여줘야 되는 공공한 처지에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아프간 철군에서 어떤 뭐냐면 그 지금 미국 내에서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대북 강경책으로 이게 오히려 미국 내 여론을 달래려고 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동맹의 차원에서 네. 협의하겠다가 가장 큰 전제였고요. 그리고 예.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북미 협상으로 견인하겠다라는 큰 틀의 원칙은 합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는 것은 압박을 통한 방식이 있고 대화를 통한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지금 정부가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북한 관련. 지금 한미 연합훈련 끝났죠. 네. 한미 연합훈련 개시 전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날을 세웠는데 그 뒤에는 너무 되게 잠잠한 것 같은데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북한이 도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뭐 잠잠하다 어떻다라는 부분은 길게 봐야 되고요. 남북 예. 관계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장면만을 끊어서 볼 게 아니다.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방송에 나온 김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보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정치적 공방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국정원이 과거 정부에서 했던 불법 사찰 문제를 국민의힘은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의원. 맞습니다. 예.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불법 사찰이 168건의 보고서가 있다고 국정원장이 보고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정치인 18대 국회의원 대상으로만 한 게 168건이고요. 그런데 일반인, 시민사회, 문화계, 학계, 종교계 지도자들에 대한 사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마어마한 건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예측해 볼 때는 어마어마할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뭐 국민들께 좀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법원 판례상 국민들이 신청하면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도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했으니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흑역사를 끝장낸다는 차원에서 좀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정보위를 수집해서 여기에 적극 대처해야 되는데 야당 의원들이 그러고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러고 있다고 보시는데요? 제가 야당 의원들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뭔가 과거의 흑역사들을 덮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상처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러내야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18대 국회의원 사찰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에서 벌인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의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게 또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라는 뭐 여러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 잘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른 문제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언론중재법 처리는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합의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한계 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숙성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언론 단체들조차도 문제 제기하는 상황에서 네. 여야가 좀 더 숙성의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7일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 27일 본회의에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정 처리한다고 예, 되어 예.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마저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표결 처리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일각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 법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야 된다는 주장, 주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타당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회가 논의 중인 사항에 대통령을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건 전 되게 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사법부의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제하지 않듯이 입법부의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감나라 대추나라라고 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제 몇 번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추미애 그 후보는 대통령을 여론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철희 수석이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무래도 개혁 과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출하신 것 같고요. 예. 아울러서 당과 국회의 입법 주도성을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전자발찌 끊고 그러니까 전자발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에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냐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다음에 인권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충격을 받으실 국민들에게 볼 면목도 없습니다. 네. 대통령은 저는 비가 와도 걱정, 태풍이 불어도 걱정, 모든 게 걱정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죠. 예.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건 윤석열 캠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대통령과 결부시키는 건 저는 그 배경을 좀 보면 좀 급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거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지지율에서 있다 보니까 좀 조급함의 발로가 아닌가 싶고요. 다시 반문정서 자극용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겁니까? 만약에 윤석열 캠프의 주장대로라면 2008년에 어린이에 대한 끔찍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조두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조두순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라는 말이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허황되게 공격하는데 기승전 문재인 이 프레임 자체가 네. 저는 지금 국민들한테 안 통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외통위 소속이시니까 어찌 보면 또 이제 논평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두테르테 발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장성민 예비후보는 우방국의 대통령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모욕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모처럼 전 장성민 전 의원이 똑바른 소리를 하셨다고 보는데요. 모처럼입니까? 아니 한 국가의 정상 지도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은 네. 외교적 안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우리 우방국의 대통령 정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렇게 좀 비하하는 폄훼하는 식의 발언은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필리핀에서 기분 나빠할까요? 그걸 표현하진 않겠지만 네. 속으로 다음에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예. 그래. 자, 그 전직 스타들이 또 그 윤석열 캠프 이런 데로 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선택은 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아쉬운 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우리 진보개혁 정부와 맞지 않았다면 진작에 그 소신을 밝히고 행동하는 게 저는 참다운 군인 정신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속되게 표현해서 민주당 정부에서 과실이란 과실은 다 따먹었던 분들이 네. 만약에 혹시나 그럴 리는 없지만 어떤 자리를 바라고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전 장군답지 못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신이나 이런 것들 진지한 얘기는 다 접어두고 별까지 다신 분들이 하는 모습들이 참 쪽팔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격한 표현을 쓰시네. 격하게도 될 것 같아요. 속되게 말하면 이 별값이 똥값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네. 예, 쪽팔린다는 표현은 이제 방송 용어는 아니라는 점을 그렇습니다. 예, 제가 부끄럽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보니까 윤희숙 의원이 방 뺐다는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제목만 봤습니다. 제목만? 네. 자, 이 그 사직서 이제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하면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고 그 윤희숙 의원의 결정이다 보면 결정인 사항이니 예.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미루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떠넘기거나 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처리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먼저 그 인터뷰했던 김기현 원내대표도 조만간 이제 그 처리를 할 거다라는 입장을 좀 표명을 하던데 만약에 그럼 표결이 성사가 된다면 네.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의원님은 찬성표를 던지실 겁니까? 인사에 관해서는 비공개이지만 제 말씀의 뉘앙스로는 저는 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숙 의원의 본질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관여돼 있고 얼마만큼 개입했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국회의원 사퇴라는 정치적 행위 뒤에 숨고 있거든요. 본질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논란되는 것 자체가 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할 생각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다만 근데 지역구 주민 입장에서 보면 참 그러니까 답답하죠.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게 그건데 선택된 그 자기 의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하고 선택받은 겁니다. 예. 억울하고 분하고 화난다고 해서 던질 수 있는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솔직하게 말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보세요?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민주당도 잘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길게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그럼 저는 왜냐하면 또 국회의원 사퇴라는 이 정치적 행위라는 게 예. 여야를 떠나서 많이 이렇게 오용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국회의원 사퇴라는 행위 이번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번 일은 저는 국회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교 불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셀프 면죄부를 준 정당이고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의힘과의 비교를 떠나서 그러면 애초에 공언했던 거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민주당이 공언했던 부분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출당을 권유했고요. 실제로 그분들은 이제 탈당을 권유한 거죠. 예. 탈당하신 분도 있고 또 아니, 그 와중에 탈당기를 처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모아서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문제는 그게 시간 끌기죠, 그게. 정치라는 건 우리 예. 진행자님 그렇습니다. 예. 이 전체 100점짜리를 뽑는 게 전 정치가 아니고요. 그중에 나은 걸 선택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네. 셀프 면죄부를 준 정당이 온당한 것이냐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당이 온당한 거냐 판단해 주시라고 최악과 봅니다. 차악의 차이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네. 윤리의 문제에서도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조금 이렇게 이 짧은 방송 토론에서 토론할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윤리의 문제는 기본이 있죠. 본질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있다고 원칙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 이렇게 접근할 성질의 문제는 아닐까요? 이 정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정치엔 객관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그건 판단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